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실제 범죄 사건을 함께 탐구하는 곳입니다. 미스터리한 사건부터 잔혹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일본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발전된 사회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본, 해가 뜨는 나라로 알려진 이 나라는 오래된 전통 문화, 성스러운 사원들, 그리고 첨단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외면 뒤에는 일본도 결코 적지 않은 끔찍한 범죄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은 히데오 코지마,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의 창시자나 아키라 쿠로사, 일본 영화의 전설긴 감독과 같은 유명 인물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997년에 일본 사회를 뒤흔든 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범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전역에서 교육과 청소년 심리에 대한 재고를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압박과 어린이 심리의 불안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잔인한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끔찍한 범죄와 그 사건에 관련된 여러 단서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27일 일본 고베에 있는 타이노스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피로 물든 사람의 머리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고 그 머리는 11살 된 선해시라는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매우 놀라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타카시가 처음으로 그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타카시는 학교 정문에 다가갔을 때 불쾌한 냄새를 맡았고 그 머리를 보고는 믿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타카시는 곧바로 교사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즉시 혼란이 일어났고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 광경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했을 때 작은 종이 쪽지가 피해자의 입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글자는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고 분명한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를 막을 수 있다면 해보세요. 이 메시지는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아니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도전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범인은 피해자만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추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게임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동기를 추측했지만 아직까지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초기 단서는 매우 모호했습니다. 범인이 보낸 신문사로의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인은 사회와 특히 일본 교육 시스템에 책임을 돌리며 과도한 학업 부담과 사회와 가족의 지나친 기대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추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일 수 있지만 심각한 심리적 문제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건의 차가운 태도와 잔인함은 경찰이 범인이 청소년안, 즉 심리적 불안을 가진 어린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사건을 더욱 기이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근처의 지역을 조사하며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이상한 행동을 보인 학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선해 씨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경찰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규칙한 행동을 보인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은 14살의 사카키바라 세이토라는 청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과거 친구들은 그가 항상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사카키바라가 폭력적인 행동에 전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동물을 괴롭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사카키바라 세이토가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탐정들은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짙게 보았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랜 수사를 거친 후 1997년 6월 6일 사카키바라 세이토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사카키바라가 사건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사람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경찰은 마침내 범인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을 받은 사카키바라 세이토는 자신이 선해시와 아카이 야마시타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내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더 강해진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카키바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하기를 이런 살인 사건들은 그가 자신을 존재감을 증명하는 게임의 일환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이 사카키바라 세이토의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며 탈출구가 없다고 느끼던 아이였으며 사회와 적응하지 못했고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만약 가족과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은 아마도 더 일찍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잔혹함과 끔찍한 세부 사항 때문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던지는 큰 질문들로 인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4세의 아이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는 상황은 우리에게 큰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사회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젊은 세대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이로 인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사건이 매우 강력한 경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에서 성공과 진보가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감정적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압박과 고독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아이들의 이상행동 신호, 그것이 가족이나 학교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반드시 조기에 인지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녀,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특히 그들이 아직 어릴 때는 더 중요합니다. 열린 소통과 경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업 압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모른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단순히 어린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이라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때로는 돌봄과 이해라는 작은 행동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와 가정, 특히 청소년을 교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 직면하는 도전을 상기시킵니다. 압박, 고독, 그리고 심리적 불안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만약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없다면 이 문제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곧 다음 편으로 돌아와 실제 사건들, 미스터리와 긴장감이 가득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